예, 2024년 7월 23일 음력으로 6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한 6시가 되었는데요. 자, 오늘 그 태고사의 새발견 142번째 오늘은 그 상고사 2기, 상고사 1기가 있고 이제 상고사 2기가 있는데요. 상고사 1기는 7만 년에서부터 그 2만 5천 년까지 이 몽골리안 이 남방 문화권을 형성했던 시기를 우리가 이제 상고사 1기라고 말을 하고요. 몽골리안의 그 북방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시기를 상고사 2기라고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만 5천 년 전을 기준으로 삼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빙하기 때는 그 3만 5천 년에서부터 빙하가 이제 시작되어서 1만 2천 년까지 이제 빙하가 끝나는 이제 시점으로 이제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상고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몽골리안 남방 문화권과 몽골리안 북방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요. 체질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저기 태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하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은 몽골리안이지만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오늘 이제 이야기할 것은 바로 상고사 2기 몽골리안 북방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이 환국문명학술론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상고사 1기, 2기로 잡고 상고사 1기를 몽골리안 남방문화권, 2기를 몽골리안 북방문화권 체질과 모습도 많이 이제 다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몽골리안 북방문화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바이칼이라든지 몽골리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것이 어떤 그 의미가 있고 그 관련성이 있는가 또 맥락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모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몽골리안 북방 문화권의 가장 대표적인 그 지역이 우리가 이제 바이칼이라고 보면 되겠죠. 세계의 우리가 민물 담수를 세계의 민물을 5분의 1 정도 담을 정도니까 이 바이칼이 뭐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물이 있어야만이 이제 살아가기가 좋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북방에서는 바로 이 바이칼 호수만큼 물이 많은 것이 없고요. 또 이 바이칼 호수에는 그 밑바닥에서는 화산이 계속 이렇게 들끓고 있기 때문에 물이 그 추운 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얼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과 더불어서 또
또 담수의 물이 맑고 깨끗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바이칼 호수 중심에 우리와 같은 그 브리아트족이라든지 또 우리의 그 정신세계 샤먼 제국의 샤먼의 이 뿌리가 거기 있다든지 또 샤먼의 바위가 거기 있다든지 이런 내용이 다 이제 이와 이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류가 문명사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술의 혁명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고사 이기는 바로 25,000년을 기점으로 잡는 것은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24,000년 정도의 이 서구 유럽에까지 이제 진출했다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25,000년 전에 바로 쇠형 돌날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쇠형 돌날 혁명이라는 것은 아주 가늘고 세밀한 돌날이 하나의 기술적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입장에 놓여졌다. 이 말은 바로 혁명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이제 우리가 일명 구석기 이제 후기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 쇠형 돌날 혁명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시베리아 이 바이칼 주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시기가 25,000년 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상고사 2기가 바로 몽골리안 북방 문화권의 우리가 천축 강력 천축 환인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000년 전에 무엇이 발견됐느냐 하면은 그 전에 있었던 우리가 쇠형 돌날이 그 전에 있었지만 이 흑요석을 가지고 쇠형 돌날 혁명을 만드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뭐냐면은 기술의 어마어마한 뭐냐면은 진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000년 전에 상고사 2기 천축 강력 천축 환인식이라고 표현하고요. 상고사 1기를 순다대로 순다 환인식이라 하고 이거를 동남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우리의 샤먼 제국, 우리의 이 동북아의 우리의 뿌리를 찾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흑요석 혁명을 통해서 바로 한 5,000년 정도의 시간을 경과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거듭하다가 지금으로부터 2만 년 전에 대대적으로 이 동북아의 전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빙하기까지는 잘 알지만 그때까지 북방 문화권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수렵 채집 하던 수렵 채집 산양 자연농법을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기술과 어떠한 힘으로써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죠. 자, 그래서 25,000년 전에 흑요석 세석기 혁명이 발견되면서 바이칼과 브리아트 인들이 우리의 머나먼 북방의 우리의 선대적 할아버지들이죠. 이 세석기인 이 구석기 시대의 이 시베리아로 진출했대. 그러니까 원래 그 돌날을 이용한 세석기를 통해서 구석기 시대 때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진출했고 그 이후에 25,000년부터 흑요석 쇠형 돌날 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대적으로 이 동북아의 패권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생산
도구는 그거는 바로 이 사냥이죠, 사냥. 자, 그래서 이 사냥을 위해서 특히 바로 이 북방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짐승이 바로 사슴이지 않습니까? 사슴, 그리고 술육이죠. 술육, 숙성도 사슴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사슴과 이제 술육이 바로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사슴의 그 암각화가 바로 동북아시아 만주, 한국에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 강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천축강력과도 맞먹는 이야기인데요. 천축강력은 북이 66.6도가 툰투라 지방이고요. 북이 70도 이르면 레나강까지 이제 시베리아 레나강까지 이제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레나강까지 이 사슴의 암각화가 이제 발견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새석기 발견은 새석기를 떼어낼 수 있는 그 원석이 있죠. 그거를 새석 핵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 그 새석 핵에서 떼어낸 것을 새형 돌달, 이것을 일명 뭐냐면 우리가 구석기 혁명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문명학술원에서도 우리가 신석기 시대 때 수로를 이용한 과학농법의 농업혁명, 그 다음에 우리가 구석기 때 북방 천축 강령의 천축 환인들이 이 흑요석 혁명이 가지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흑요석은 바로 철제 지금 메스보다도 칼보다도 더 아주 날카롭고 정교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 흑요석이 뭐냐면은 바로 그 당시에 사냥이라든지 생활동으로서 매우 뭐냐면은 유용했는데요. 그 흑요석 새석을 떼어내 가지고 악교와 함께 나무에 붙여 가지고 칼이나 낫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석기 후기에 이 흑요석 혁명으로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8번째, 동북아 전체에 이제 퍼졌다는 것이죠. 사냥을 목적으로. 제가 그래서 이들이 처음으로 이 북방에서 남하해서 원주민들의 북방 권력자가 처음으로 뭐냐면은 나타난 시기가 이때다. 그러면 흑요석 혁명이 25,000년 정도에 시작이 돼 가지고 2만 년 전에는 대대적으로 이 동북아에 다 퍼졌기 때문에 그때 수렵 채집 자연농법을 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는 무서운 뭐냐면은 공포심의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또 정치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처음으로 북방 권력자의 정치적 권력자를 만나게 되었던 시기가 이때이고, 또 북방 유전자가 원주민과 소위 말하는 섞이게 되는 계기도 저는 이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북방 이제 샤먼 제국인데요. 이 북방 샤먼의 제국이 이제 시작이 언제이고 언제부터 이것이 어디가 중심으로 일어났는가, 이것에 대한 연구가 이제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이제 그동안 꾸준히 이거를 추적해 왔는데요. 자, 그래서 이 북방 샤먼이 태동한 부분이 바로 북방 이 바이칼 시베리아 지역이라는 것이죠. 북방 시베리아 바이칼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시베리아 레나 강까지 펼쳐져 있는 시베리아 전역에 펼쳐진 그 당시에 그 사상이라는 것이죠.
샤먼 사상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그러면 샤먼 사상의 출발은 바로 북방 몽골리안들의 사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북방 샤먼들이 권력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흑요석의 핵을 가지고 흑요석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지배자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시기가 바로 샤먼 제국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샤먼 제국의 시작은 언제부터냐? 한국문명학술원에 의하면은 지금으로부터 25,000년 전 바이칼과 시베리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흑요석의 혁명에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이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흑요석 혁명의 핵심은 바로 사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슴과 술력을 사냥하면서 북방 샤먼의 뿌리적 태생이 이제 이때 시작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남방 문화권의 무 사상이 북방으로 올라가서 바로 샤먼 사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여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슴 안각하에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거를 우리가 사슴의 그 척추는 산맥을 이루고 있고 산맥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 털은 사슴의 털은 바로 자라는 나무와 풀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엉덩이에 안각하에 그려져 있는 엉덩이에 태양 문신은 바로 이 자체가 바로 세계 그 자체이고 생명이다는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이 사슴은 하늘과 신과 맞닿는 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신과 맞닿는 존재로서 우리가 윤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슴이 죽어야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뭐냐면 살아야 또 다시 사슴이 뭐냐면은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방 샤먼의 탄생은 사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사냥의 힘은 바로 흑요석의 혁명 때문에 이것이 권력자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국이란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세습기 핵은 시베리아라든지 바이칼, 몽고, 중국, 한국, 일본까지 이렇게 이제 퍼져나갔는데요. 자, 그래서 이 샤먼들은, 이 북방 샤먼들이 샤먼 제국을 형성하고 있는 힘은 바로 초기에는 흑요석 혁명에 있었고, 후기에는 이제 청동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샤먼은 뭐냐면은 사슴 뿔 모양의 관을 쓰고, 지금 이제 우리가 신라에서 금관이 발견되는 것들도 일종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죠. 또 사슴 뿔 모양의 관을 쓰고 접신한다는 것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늘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늘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늘에 접신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냥감의 번성과 대지의 안녕을 비는 것이죠. 이 샤먼들이 하는 일이. 자, 그래서 이 사냥꾼들의 의식체계는 이것이 사냥꾼들의 의식체계가 바로 샤먼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재래 의례 형식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샤먼이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흑요석 세형 돌날 혁명이다 이거죠. 이거를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면, 그래서 처음으로 이 샤먼 제국을 형성할 수 있던 세형 돌날 혁명이 바로 이 동북아로 퍼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영역이 바로 샤머니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5,000년의 흑요석 혁명이 발견되면서 5,000년 동안 정도 발달을 거듭하다가
2만 년 전으로서 대대적으로 뭐냐면은 급속히 이제 동북아로 퍼지게 되었다는 이 말은 이때에 이 권력자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으로 북방 샤먼들의 권력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박용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지중해 문명권이라는 것은 청동기 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업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청동기 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샤먼의 제국을 형성해서 이 지중해 문화권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것이 동북아에까지 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국문명학술원에서 연구해서 발표하고 있는 바로 이 북방 몽골리안 북방 문화권의 북방 샤먼 제국의 출발인 바로 힘은 바로 이 흑요석 혁명이라고 예전에도 제가 강의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북방 강역에 시베리아 강역에 우리가 그 아무르강까지, 아무르강은 우리말로 아무르 익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르 익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무르강을 우리가 흑룡강이라 그러는데, 이 아무르강이 흑룡강도 뭐냐면은 바로 요석 혁명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추론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무르강에도 어마어마한 뭐냐면은 이 물고기 가 있기 때문에 물량이 풍부하고, 이 아무르강은 바로 이제 북태평양으로 이제 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참조적인 이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여기 조금 더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석기 그 후기의 흑요석 혁명이 이제 시작되어서 샤먼 제국의 샤머니즘이 이제 뿌리가 시작되었다는 부분을 사성과 더불어서 사냥 기술과 더불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 이전에 그러면은 그 기술은 없었느냐?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구석기 중기 때문에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서구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 플러스 북유럽까지 대표적으로 많이 퍼져 있었는데, 흑요석이 아니라 새석으로 만들면 돌날이라든지 악교나 이렇게 나무에 붙여 가지고 그때도 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랄까 부분이 어디서 발견됐느냐 하면은 프랑스의 르발로와 돌날이라고, 이 구석기 중기에 이제 이 프랑스에는 르발로와 동굴에서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서구 유럽, 그다음에 중동, 지중해까지 이렇게 이제 퍼져 나갔다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구석기 중기고요. 자, 그 기술은 시작은 우연히 이제 시작돼 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가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때 창촉이라든지 돌날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몽골리안의 남방 문화권 1기, 상고사 1기 7만 년에서 2만 5천 년까지, 그 다음에 상고사 2기 몽골리안 북방 문화권 2만 5천 년부터 1만 2천 년까지를 오늘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대사를 넘어서 상고사에도 기술혁명이 있었고요. 그 기술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재래와 의례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상과 이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방 몽골리안 상고사 2기 흑요석 혁명이 바로 샤머니즘, 소위 말하는 샤먼 이데올로기를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을 우리가 무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진 무제국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라진 무제국, 무제국. 그래서 무제국과 샤먼 제국은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문학술원에서는 이 부분을 그 한국사의 징검다리를 놓는데 초석을 깔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의 뿌리를 혼란에 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앞으로 정리가 잘 되고 나면 아마 나머지 부분들은 편안하게 어떤 책을 읽더라도 쉽게 접근해 갈 수가 있고, 우리의 고대사를 넘어서 상고사를 책을 이해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그 샤먼의 사상이 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